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첫째 날, 11월 1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전일 장 마감 이후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 실적이 공개가 되었죠. 근데 이제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장 외에서 되게 괜찮게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장중으로 돌아서니까는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이냐? 이걸 좀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의 실적은 잘 나왔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꺾이지 않나. 클라우드가 자그마치 33% 넘게 매출이 급증했지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점 부근 아닌가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가격이 쭉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죠. 메타 역시도 지금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일간 사용자를 봤을 때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고, 이제 계속해서 투자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겠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이럴 정도라면 후속으로 계속 발표될 빅테크 기업들의 경계 심리가 커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굉장히 이 어제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되었는데 일단 개인 소비 지출 어제 3분기 발표된 거고 이제 오늘은 9월 달 한 달 기준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정확하게 몇 프로가 나오게 되었다. 전년 동월 대비 2.1% 예상치 그대로 나오게 되어서 그냥 나쁘지 않다.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유가가 최근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야, 이 다음은 더 좋아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바라보는 것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 실업범 청구권자 숫자 역시도 직전주보다 확실하게 감소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미국의 경기는 굉장히 좋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감원 계획 역시 줄어들었기 때문에 야, 이거 살아나려고 하나 보나. 미국 뭐 떨어진 적은 없지만 더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내용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가도 잡히고 있는데 경기도 괜찮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직접적으로 딱 작용을 하면은 시장은 이거를 엄청난 호재로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11월 이제 7일까지 FOMC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95%에서 6%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게 잘 가고 있구나 보시면 되고 지금 나온 지표 때문에 미래에 대한 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그러니까 12월, 1월 요것도 나름 괜찮게 되고 있어가지고 국채 가격에 이제 상승이 보여지기 시작했다. 국채 금리가 이 떨어진다라는 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이 단기와 장기물의 가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나쁘지 않게 현재 작용을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다. 이게 약간 변동은 있었지만 현재 상황은 나쁘지 않게 풀려가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69.26달러로 플러스 0.95%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보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AI, 완벽하죠. 지금 오픈 AI 다음 버전 내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많은 AI 기업들에서 투자 계속한다 발표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엮여있는 테마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반도체도 판매량이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되게 드라마틱한 이 수치가 어떤 게 보여지게 되었다? 자, 인텔, 삼성, 지금 이 AI랑 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실적이 안 좋게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인텔 살아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전망치, 예상치를 지금 상회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시간의 주가 12%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삼성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엔비디아의 HBM 3E 요거를 공급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지게 될 건데, 야, 지금 나올 요 지표도 괜찮아지겠네. 요걸 이제 노려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삼성 지금 이 CEO들 싹 한번 물갈이 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이 외에도 기술 개발을 위해서 이제 조금 투자를 집중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반도체에 다시 한번 기대감을 주게 될 가능성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이닉스와 삼성 같이 한번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할지는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굳이 뭐 나쁘게 생각할 게 있나 요렇게 한번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AI 이렇게 커지는 만큼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하드웨어들 역시도 성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대표적인 게 AI 핸드폰이죠. 판매 두 자리 증가. 거기다가 지금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랑 엮여 들어가는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예, 이쪽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당연히 AI가 커지면 로봇 역시도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벌써 내년 투입이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그만큼 지금 성장이 빠르게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 엄청 많이 벌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지표를 찍히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가 올해 목표치보다 조금 낮다라고 하더라도 환경회의가 유럽에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은 그 다시 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 환경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태양광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없었더라도 다시 한번 봐야 될 때가 됐다. 예, 집중적으로 수급 들어오면 맞춰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만약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있죠. 엄청나게 흥행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가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이 새로운 파이프라인들이 계속 속도를 낸다면 여기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역시도 우리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전쟁이 계속되는 이상 방산에 대한 매출은 더욱더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아모렉 퍼시픽 화장품 중소는 좋아도 대기업은 안 좋다라는 이러한 평가의 반전을 보여주면서 지금 시간 외에 급등의 모습 보여주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중소뿐만 아니라 대기업 화장품들까지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 영향이 꽤 컸을 거거든요. 향후에 중국의 경기가 더욱더 많이 좋아지게 된다면, 야, 이제 유럽, 북미를 뚫은 걸 이어가지고 원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살아날 수 있으니까 전성기 올 수도 있겠다. 2014년 훅 하고 올라갔던 거 있잖아요. 또 여기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의 시대 오는 거 요거 기대 한번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들어오셔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신 마음에 든다 하면 이렇게 하트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 뭐 그렇게 나쁘거나 한 건 안 보여지고 있죠. 아니, 오히려 좋아지고 있죠. 자, 그러면 향후 진행될 일정에 맞춰서 현재 위치를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에 이 말 많이 나왔던 게 뭡니까? 체코원전 연기된다라는 부분이었죠. 근데 지금 어떤 소식 들려오고 있다? 미국, 프랑스 경쟁사 이의제가 다시 경쟁사 이의제기 기각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본계약의 탄력을 받을 것이고 현재 시장에서 보는 이 날짜는 언제다? 내년 3월이다.
그러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거나 하는 것 없이 결국에는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내에 이거 나오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우려 과한 부분 때문에 떨어진 부분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제 이 계약을 통해서 남는 게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과거 UAE랑 비교했을 때 국산화가 확실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실적은 확실히 과거보다 좋을 수 있겠구나. 일본과 미국 쪽에 나눠주는 게 좀 있었는데 그냥 일본 쪽만 확실하게 나눠주는 게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극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건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웨스팅하우스 쪽에 나눠준 돈이 없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진짜 폭죽이 터지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체코 쪽에서 잘 풀리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그 다음 수주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 역시도 향후 주가가 올라가는데 큰 영향을 줄 텐데 때마침 이러한 내용이 나오니까 대신증권에서 어떠한 리포트가 발행이 됐다. 자, 에너빌리티, SMR 사업 성장성은 물론이거니와 경쟁력이 부각이 될 것이다. 내년부터 본격 수주 확대가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3분기 당장의 실적이 조금 감소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로 우리 눈 앞까지 다가올 수 있으니 이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이번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곧 있으면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에 밥캣 쪼개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에너빌리티 기본 주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유자금 1조 원이 형성이 된다면 요게 이제 투자로 적극적으로 이용이 돼가지고 야 이거 속도를 낼 수도 있겠는데 요것도 생각해보기 더더욱 좋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일정, 여기에 따른 호재 요것도 향후 주가에 큰 변동을 만들 수 있다는 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수급과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외국인 수급을 보자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어제 분명히 마이너스가 많이 나왔는데 수급 어땠죠? 나오긴 했는데 이전 매수한 것과 비교하면 별거 아니네. 문제될 거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은 오히려 매수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머지않은 시간 내에 외국인에서 빨간불 돌아서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노려볼 수 있는 건 어떤 게 될까요? 받는 가능성 빨리 보여지겠구나. 이리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적다면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현재 구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지지라인은 21선 위가 베스트가 될 것이고요. 올라간다면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올라가니까 여기를 1차 목표로 일단 노려보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추가 상승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러면 현재 가장 두터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 파워풀한 힘을 얻으면서 갈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 다음 매물대가 있는 23,500원 아래까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만약에 수급이 안 좋으면 이제 거기가 고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비중 조절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 총정리 한번 해봤는데 이걸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자면 자, 일단 문제된 부분은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기대되는 일정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 외국인 컴백까지 좀만 기다리면 되고 지지라인은 21선이 베스트이며 이 위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1차 목표는 어디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다? 23,500원 아래까지는 매물대가 많이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돈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어서 요 아래에 쉽게 공략하는 거 요걸 기대해 보도록 하자. 그리고 여기를 굳이 돌파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11선 이렇게 돌아서고 이렇게 볼린저 상단이 이렇게 터널을 그리면서 우상향 만들면 그냥 이것 역시 요 가격까지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 총정리해 봤는데 여러분들께 잘 요게 어필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